헌법재판소에서는 5차 탄핵 심판 재판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이진우, 여인형 등 핵심 사령관들과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더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출동 시에 없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이게 또 공소장에도 또 포함이 됐었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제 헌재에 나와서는 180도 다른 진술을 한 겁니다. 윤석 대변인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술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추가된 겁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죠. 본인 형사재판 관련해서는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입장으로 임해야 하는데 본인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본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더러 또 대통령에게까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그래서 저의 증언은 제한됩니다. 저의 발언은 제한됩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죠.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를 들어보면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결정적인 상황들, 네 명씩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끌어내라.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을 수사 기록에 남겨서 그렇게 해서 공소장이 작성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는 그럼 이진우 전 사령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밝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형사재판과 또 헌재 심판 과정이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워딩뿐만 아니라 이런 워딩도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 내린 결정, 그 계엄령이 위법할 거란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제 헌재에 나가서 증인으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생각의 변함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송영 변호사님, 이것 또한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읽혔거든요. 사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 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나는 뭐 지시 받은 대로 명령 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런 게 지금 이진우 사령관의 주장의 골자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또 헌재에서도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겠죠. 왜냐하면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그 복종할 의무가 없고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수십 년 동안 일관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계엄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 지시를 받았지만은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또는 그 방첩사의 젊은 법무관들도 이 계엄에 관해서는 그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의 저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대단히 낮다고 보여지고 헌재에서 진술한 것도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사안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셨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일명 바보 작전인 거예요. 그리고 바보 작전?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말해서 위법한 지시인지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률가이니까 또 국민 앞에서 생방송으로 말했으니까 그러한 지시들은 모두 다 합법적인 것으로 알았다. 이 쉽게 말해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건데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 나중에 차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정말로 몰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그리고 다른 사령관들과의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는 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전혀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는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의 어떤 질문이 모두 다 검찰에서 물어본 거지만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궁색한 모습. 하지만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면서 당황하고 횡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진우 사령관도 이 재판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던 그 음성 녹취는 혹여라도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차후에 다른 정황적 증거에 의해서 저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심판에서 한 발언들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네. 수 있고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그러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어떤 입장을 또다시 보일지도 관심이고요. 같은 날 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홍장원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 의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2시간 전에 홍장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저렇게 주장을 했던 반면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목소리는 좀 달랐습니다. 체포 지시를 기억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경질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를 잡으란 말입니까? 라고까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사무가 아니고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두 사람 진술 엇갈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홍장원 전 1차장은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건 아니고 그 체포조 명단 같은 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받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저렇게 본인은 그런 지시 안 했다 반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홍장원 전 1차장과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진술이 조금 엇갈리고 기억이 혼재돼 있어요.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일단 재판을 받지 않는 홍장원 전 차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재 대심 판정에서 증언하기가 좀 자유로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국회에서처럼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증언을 좀 뭔가 의미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날선 모습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여인영 사령관하고 대화를 언제 했느냐, 그 체포조 명단 불러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명단을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얘기해줬다 이런 말까지 한다면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 도대체 그 명단을 누구한테 받았냐 그것만 밝혀줘도 이 상황에 대한 정리는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